자, 지질. 우리가 다른 말로 너네는 뭐라 배우냐? 중성지방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지질을 구성하는 원소 보시게 되면 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베이스로 이루어지고요. 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를 탄단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4kcal라는 열량을 낸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9kcal이에요. 그래서 고열량 식품.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우리가 고열량 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 한다 그래? 막 살찐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는 음식들 자체가 약간 고지방 식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지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질의 종류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를 저희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통합과학에서.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보셔야 될 게 뭐냐? 인지질이란 겁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세포막에 들어있는 우리가 성분인데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인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뭐처럼 생겼어요, 얘들아? 추파춥스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인이 있고요. 요 대가리 부분이 뭐냐? 지방산입니다.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 대가리 같은 게 글리세롤. 추팝소스의 사탕 부분이 글리세롤이고요. 자, 글리세롤 아래에 우리가 2가닥에 뭐가 있냐? 지방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은 모노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어떻게 세포막이 돼요? 자, 실제 저희가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들이 쭉 옆으로 나열됩니다. 구슬처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처럼 보여? 세포막처럼 보이죠. 얘네들이 위아래로 2줄로 이중층으로 배열되게 되면서 요렇게 나타나는 거, 요거를 그래서 요게 하나의 세포막, 한 겹의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실질적으로 인지질이 몇 중층으로? 2중층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막단백질이 들어가지만 우선은 인지질이 이런 모습으로 세포막을 구성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누구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성지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다?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내가 먹어가지고 영양소로 흡수되는 친구, 요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모노글리세롤, 이 글리세롤 이렇게 저희가 네모나게 그립니다. 요 글리세롤에 저희가 지방산이 여기에는 몇 개가 붙어 있어요, 얘들아? 3개가 붙어 있어요. 3개의 지방산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뭐라 하냐? 중성지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3번째 누가 있냐? 스테로이드요. 요거는 저희가 생원에 가서 배울 겁니다. 저희가 지방성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유기용매에 녹는 호르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표적으로 나오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저희 이거는 생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성호르몬들이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창 김연아 피겨 할 때 발리에바라고 하는 선수가 약물 투여했다라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우리가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들처럼 근육이 발달하면 당연히 점프를 뛸 때 더 도약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거리라든지 이런 게 뭐 할 수밖에 없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남자애들이 잘 뛰어, 여자애들이 잘 뛰어. 남자애들이 잘 뛰어. 왜? 근육량이 더 많으니까. 그 근육량을 조절하는 것도 우리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우리가 주사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국제협약에서 운동선수들은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전부 다 약물 검사를 합니다. 왜?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하면 너도 나도 하니까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순수한 재능값과 노력값으로 메달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약물 검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의 단위체는 거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네 번째, 지질에 대해서 봤으면 우리 누구도 봐야 되냐? 핵산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봐야 돼요. 핵산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뭘 뜻하냐? 유전 물질을 통틀어서 저희가 뭐라냐? 핵산이라고 합니다. 자, 핵산의 우리가 단위체를 먼저 확인을 하기 전에 핵산의 구성 원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핵산은 기본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하고 인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핵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러한 핵산도 우리가 뭐하냐? 고분자 물질입니다. 저분자 물질 아니고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도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을 저희가 뭐라 부르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뉴클레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냐? 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핵을 구성하는 뭐야? 묶음이에요, 묶음. 핵을 구성하는 묶음이 바로 핵산의 뭐가 된다? 단위체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러한 핵산은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1대 1의 비율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인산이 바로 P입니다. P. 이 인산에 저희가 당은 5탄당이라고 하는데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리보스를 베이스로 한 우리가 당이 있고요. 염기는 우리가 총 A, T, C, G, U 요 5가지 중에 하나로 저희가 나타날 거예요. 됐나요? 자, 5탄당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리보스라는 친구가 있고요. 리보스에서 산소가 제거됐다 해서 디옥시, 옥시겐이 산소예요. 딜리트 됐다는 거야. 뭐가 딜리트 됐다고? 산소가 제거됐다고. 뭐에서? 리보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 디옥시 리보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의 종류가 2가지인 것처럼 핵산의 종류도 우리가 몇 가지일까 얘들아? 2가지예요. 핵산의 종류는 저희가 2가지로 나눌 건데 누구랑 누구로 나눌 거냐? DN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누구라고? RNA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DNA의 당이 바로 D자를 따서 디옥시리보스, DD에 똑같아요. 디옥시리보스가 바로 DNA의 당이 되고요. RNA의 당은 저희가 리보스라는 당을 가집니다. 자,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염기도 달라요. DNA는 A가 아데닌입니다. T, 타이민, C, 사이토신, G, 구아닌이에요. A 뭐라고 이름? 아데닌. T 뭐라 부른다고?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고 불러요. C, 사이토신. G는 구아닌입니다. U는 저희가 유라실이라고 불러요. 자, RNA 염기는 A, U, C, G. 자, DNA는 누가 있다면? 타이민이 있다면. RNA는 누가 있다? 유라실이 있다. 라고 저희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뭐도 다르냐? 구조하고 역할도 달라요. DNA는 이중 나선형 구조입니다. RNA는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가닥 구조라고 불러요. 역할, DNA는 유전 물질이죠. 이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RNA는 이 유전 정보를 뭐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를 통해서 뭐 만들 거냐?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능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누구다? RNA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DNA 구조 먼저 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DNA가 이중 나선형 형태로 저희가 구조가 나타나는지 볼 건데, 저희가 항상 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인에 이렇게 당이 있습니다. 당에 또 다시 인이 연결돼요. 그러면 이 당에 뭐가 연결돼? 염기가 연결되는데, 인당 염기의 이 결합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이냐? 공유 결합입니다. 자, 근데 이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이 여기 있으면 아데닌의 짝꿍은 누구냐? 타이민입니다. 그래서 염기들은 염기끼리 서로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라 하냐?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타이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타이민도 다시 누구랑? 당하고 공유 결합돼 있고요. 당은 또 다시 누구랑? 인이랑 공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인당 염기의 형태로 저희가 항상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염기 안에서도 저희가 사이토신이라는 친구는 누구랑? 구아닌이라는 친구하고 저희가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다가 염기가 10개가 배열됐을 때 한번 꼬이게 돼요. 몇 개 배열됐을 때? 10개가 배열됐을 때. 그럼 이렇게 쭉 하다가 한번 꼬여. 그럴 때 나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10개가 왔다 또 한 번 다시 꼬여요. 그래서 나선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DNA의 이중 나선형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방금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을 할 때는 이 점점점을 몇 쌍을 그렸어요? 3쌍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위에 아까 아데닌하고 타이민을 그릴 때는 몇 쌍을 그렸게 얘들아? 2쌍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쌍을 내가 다르게 그린 데는 실제로 얘네들의 쌍이 같아서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우리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갈 팁 한 가지. 첫 번째, 염기들 사이에는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염기들 사이에 짝꿍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이중결합으로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몇 중결합의 형태로? 3중결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보적 결합은 공유결합은 아니고요. 수소들끼리 나타나는 저희가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원 가서 수소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봐야 될 거 염기가 몇 개 배열됐을 때 10개가 배열됐을 때 이 10개가 배열된 이후에 뭐 한다? 꼬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DNA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중 나선형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DNA에 저희가 간단한 구조를 모식도로 나타낸 거라고 하면 RNA도 구조는 크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인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또 이 당이 다른 인과 당, 인 요런 형태로 공유결합에 의해서 골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항상 DNA나 RNA의 골격, 뼈대는 인과 당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항상 뭘 형성한다? DNA, RNA의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DNA, RNA의 골격은 우리가 뭐에 의해서? 인과 당의 공유결합이 골격을 형성돼요. 뭘 만든다? 골격을 형성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누구의 구조다? RNA의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골격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희가 이 그림 보고 저희가 이제 비탄소 화합물인 물하고 비타민, 무기, 염류의 특징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썼니?
생명체의 구성 물질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는 탄소화합물을 봤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5번째 누구에 대해서 볼 거냐? 물에 대해서 볼게요. 물. 자, 요 물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 저희가 다른 말로 화학식은 뭐가 돼? 분자식은 H2O가 됩니다. 자, 물은 산소 한 분자에 우리가 수소 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물을 제가 저번 시간에 루이스 점자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다고? 6개 있다고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있다고요. 그래서 양 옆에 수소가 요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에 있는 게, 자,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요. 맞아요. 수소 입장 전자 몇 개 부족해? 1개 부족해. 누가 더 목이 많이 마르겠어? 누가 전자에 대한 갈망이 더 커? 산소가 더 크겠죠, 수소보다. 왜? 얘는 2개가 필요하고 얘는 하나가 필요하잖아. 이해됐어? 적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갈망이 크단 말이야. 그럼 수소에 있는 전자가 누구한테 치우쳐요?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전자가 어디로 치우친다고?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게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산소가 우리가 마이너스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전자를 더 받은 것처럼 전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럼 수소는 플러스의 성향을 띠겠죠. 자,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공유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 이거를 저희가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는 맞지만 우리가 전기 음송도에 따라서 전자가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극성을 나타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의 특징 첫 번째, 물은 좋은 용매입니다. 얘들아, 용매란 뜻이 뭐예요? 다른 물질을 잘 녹여요. 그래서 기체도 녹기도 하고 영양소도 녹기도 해요. 물은 좋은 용매이기 때문에 물질을 뭐 하냐? 체내에서 운반합니다. 물질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물은요, 비열이 커요, 작아요?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체온은 그래서 쉽게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얘들아, 용매가 뭐라고?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자, 비열은 뭐예요? 자, 1kg의 특정 물질을 1kg의 물을 용매를 1kg의 용매에 물체에 온도를 몇 도씩 올리는데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 한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정의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은요, 탈수 축합 반응이나 가수 분해 반응, 이렇게 우리가 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수 분해나 탈수 축합 반응과 같은 물이 들어가서 뭐 일으킨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럼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 생명과학에서 뭐라 배웠을까? 물질 대사요. 가수 측정 네? 그게 뭐예요? 아마 화학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가수 분해 반응하고요. 탈수 축합 반응하고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탈수 축합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뭐 한다고? 물이 탈락하면서 뭐 한다고? 합성한다고요. 한자요, 한자. 그래서 별로야. 그죠? 가수 물을 더해요. 그래서 뭐 시켜요? 분해시켜요. 한자야. 우리가 한자만 하면 되는데 나도 쓰라면 못 써. 나도 쓰라면 못 써. 그냥
알 뿐이야. 그 옛날에 배웠던 그 흐리멍텅한 한자의 기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뭘 일으킨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물의 우리가 역할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은요, 몸의 구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체내 구성의 약 70에서 80%는 전부 다 뭐다? 물입니다. 어떤 상태의? 액체 상태의 우리가 물이에요. 자, 그리고 물은 생각보다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그렇게 높고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얼거나 쉽게 기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상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저희가 비타민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은 저희가 지용성 비타민, 유기용매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하고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얘들아. 비타민 A, D, E, K. 비타민 D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합성해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나 B 1, 2, C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B군, C군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비타민의 특징이 뭐냐? 비타민은요, 영양소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비타민 체내에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비타민은 뭘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근데 비타민은요, 이 섭취량이 우리가 뭐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섭취 시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합성이 적게 되면 뭐 구루병이나 야맹증 이런 거 나타나는 게 바로 비타민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뭐로 챙겨 먹어?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뭐 있냐? 무기 염류 있습니다. 책에서 여기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우리 무기 염류는 우리가 나트륨이나 대표적으로 칼륨이온 이런 친구들이 무기 염류예요. 또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온,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헤모글로빈에 존재하는 천리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기 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 염류는 나트륨하고 칼륨 같은 경우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에서 저희가 신경에서 정기적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칼슘은 뭘 구성해요? 뼈를 구성합니다. 철은요, 헤모글로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적혈구에 이 철의 산소가 부착이 돼요. 몇 개까지? 4개까지. 그러면 우리 적혈구에 철이 없으면 산소 운반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염류는 한마디로 하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금 조절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뭐 산소 운반이라든지 신경 전달이라든지 뼈를 구성하는 물질들 이런 거를 우리가 조절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정리해 주세요.